헬스장 한복판, 요가복 입은 한 여성을 둘러싼 조폭들. 몸매 죽이네. 예. 조롱 섞인 말들이 오가고 조폭들의 희롱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눈앞에 선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헬스장. 오후 3시가 막 지난 시간입니다. 넓은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요가 스튜디오 바닥에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죠. 이곳은 평소보다 조용한 편이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아직 업무 중이라 한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최신식 운동기구들이 즐비한 이 헬스장은 강남 한복판에서도 손꼽히는 프리미엄 시설이었어요. 요가 매트 위에 단정하게 앉은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서연 34살의 그녀는 검은색 요가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 위로 드러나는 어깨와 팔의 선이 유난히 탄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근육질의 몸매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해온 일반 여성처럼 보였죠.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은 깔끔하면서도 우아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건강한 윤기가 돌았습니다. 이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명상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가끔씩 스치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마치 늘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요가 동작 하나하나도 일반인들과는 달리 정확하고 절제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헬스장 회원들은 이서연을 그저 조용하고 단정한 요가 애호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다른 여성 회원들이 저 언니 몸매 정말 좋다. 어떻게 운동하면 저렇게 될까 하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곤 했어요. 남성 회원들도 이서연의 탄탄한 몸매에 시선을 보내지만 그녀가 풍기는 차분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쉽게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참 평화로운 하루네요. 이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는데.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서연이 불과 반년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부대 중 하나인 707 특임단에서 격투교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많은 특수부대원들을 훈련시켰고 맨손 격투는 물론 각종 무기술에 능통했던 그녀였죠. 이서연의 손은 지금은 요가 매트를 정리하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성인 남성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군 시절 이서연의 별명은 철벽교관이었어요. 그 어떤 남성 부대원도 이서연을 이길 수 없었고 냉철하고 완벽한 교육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격투 훈련에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스파링으로 부대원들을 단련시켰죠. 이서연의 지도를 받은 부대원들은 실제 작전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서연은 그런 과거를 완전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쉬고 있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군대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운동 실력이나 몸매에 대해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이서연은 요가 동작을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며 마음속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대에서 나온 지 이제 반년.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 이제는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아. 교관님이라고도 계급으로도 부르지 않아. 그냥 조용히 내 삶을 살 수 있게 됐지. 하지만 완전히 과거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몸에 밴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
식사할 때도 무의식 중에 주변을 경계하는 것,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출구를 확인하는 것까지 이런 버릇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 운동하지만 이서연에게는 여전히 몸을 단련한다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요가 동작 하나하나도 일반인들과는 달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했죠. 가끔 요가 강사조차 이서연의 완벽한 자세에 놀라곤 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시 주먹을 쓸 일은 없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명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때,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살았던 나날들이요. 지금의 평범한 일상도 소중하지만 가끔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서연은 주변에서 오는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군대에서는 동료로서 인정받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몸매 좋은 여성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시선들, 속삭이는 소리들이 신경 쓰였죠. 하지만 이서연은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불쾌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에게 바로 경고했겠지만 지금은 참고 있었어요. 평범한 민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갈 무렵 이서연은 마지막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긴장을 풀 수는 없었어요. 몸에 밴 경계심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네. 이서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길. 그녀는 요가 매트를 천천히 정리하며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말이죠. 아직은 몰랐습니다. 곧 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서연이 요가 매트를 정리하고 있던 그 순간 헬스장 입구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목소리들이 섞여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칠고 위압적인 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헬스장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입구로 여러 명의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걷는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나이는 37 정도로 보였어요. 이근식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고 팔뚝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반팔 셔츠를 입은 모습은 명백히 운동하러 온 사람 같지 않았어요. 이근식을 따라온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5명 정도 되는 이들은 모두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죠. 화려한 액세서리들, 팔에 새겨진 문신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걷는 모습부터가 위압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거만했어요. 헬스장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뛰던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 회원들도 운동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젊은 남성 직원은 이들을 보자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평소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손님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운동 좀 하려고. 이근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시설이 좋다고 해서 말이야. 하지만 이근식의 어조에는 진짜로 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하들도 주변을 둘러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특히 운동하고 있는 여성 회원들을 보는 시선이 노골적이었어요. 이근식은 헬스장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말 괜찮네. 시설도 좋고. 그의 시선이 여성 회원들에게 머물렀어요. 사람들도 수준 높고. 부하 중 한 명이 이근식에게 다가가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여기 괜찮은 여자들 많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근식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눈요기할 거리가 풍부해.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 매니저가 나타났는데 이근식과 부하들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험상 이런 사람들이 헬스장에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매니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은 헬스장이네. 이근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회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헬스장 이용 안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근식과 부하들은 매니저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운동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트레이너는 누구야? 이근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희 헬스장에는 여러 명의 트레이너가 있습니다만 매니저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자 트레이너도 있나? 부하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불러봐. 이근식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어조였어요.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여성 트레이너를 불렀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 트레이너가 나타나자 이근식과 부하들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트레이너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오, 이쁘네. 이근식이 대놓고 평가하듯 말했습니다. 몸매도 좋고. 역시 트레이너답네. 여성 트레이너는 당황했지만 프로답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사합니다. 운동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좋지. 이근식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데 언제 시간 돼?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헬스장 회원들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운동하던 사람들도 집중할 수 없어서 운동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근식의 시선이 요가 스튜디오 쪽으로 향했습니다. 요가 매트를 정리하고 있는 이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검은색 요가복을 입은 이서연의 탄탄하고 아름다운 몸매가 이근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기 저 여자는 뭐야? 이근식이 부하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회원인 것 같은데. 부하가 이서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근식은 이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서연의 탄탄한 몸매와 우아한 자세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저런 몸은 우리 스타일인데. 부하들도 이근식의 시선을 따라 이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취향이네요. 몸매 죽이는데요. 슬슬 작업 좀 걸어볼까? 이근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순한 의도가 가득했어요. 이서연은 이들의 시선과 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마치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헬스장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근식과 부하들이 등장한 후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직원들은 긴장하고 있었고 회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이근식과 부하들이 헬스장에 처음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첫 등장 이후 헬스장 분위기는 예전만큼 편안하지 않았어요. 회원들은 여전히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들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은 운동복 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서연은 평소처럼 요가 수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집중이 잘 되어서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이완되면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헬스장 입구에서 익숙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거친 목소리들과 무거운 발걸음 소리였어요. 이근식과 부하들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당당하게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영역인 양 들어왔습니다. 역시 여기가 최고야. 이근식이 크게 말하며 들어왔습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곳이네. 부하들도 웃으며 따라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나름대로 운동복을 입고 왔지만 여전히 일반 회원들과는 다른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노골적이었어요. 헬스장 곳곳에서 운동하던 회원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뛰던 여성들은 속도를 줄이고 운동을 마무리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 남성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근식은 헬스장을 둘러보다가 요가 스튜디오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여성이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아름답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여자 또 있네. 이근식이 부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말 걸어볼까? 형님, 드디어 움직이시는군요. 부하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은 요가 매트를 정리하며 이들의 접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운동을 마친 이서연이 탈의실로 향하려고 요가 스튜디오를 나섰을 때였습니다. 이근식과 부하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서연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식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인사도 없이 지나가시네요?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마치 이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말씀 안 하시네. 부하 중 한 명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좀 차가운 스타일인가 봐요? 이근식은 이서연의 반응에 오히려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들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데 이서연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이것이 이근식의 도전의식을 자극했습니다. 요가 정말 잘하시나 보네요. 이근식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몸매 관리도 완벽하시고. 이서연은 여전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이근식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런 몸매는 정말 예술품 수준이네요. 이근식이 더욱 뻔뻔해지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만 관리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이서연 주변으로 둘러섰습니다. 완전히 포위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헬스장 회원들도 멀리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근식이 정말로 선을 넘었습니다. 뻔뻔하게 손을 뻗어서 이서연의 턱을 살짝 만진 겁니다.
이런 얼굴에 이런 몸매라니 정말 완벽해요. 이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돌처럼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하들도 용기를 얻어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이서연의 어깨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어요. 형님 말이 맞아요. 이런 몸매는 정말 보기 드문데. 하지만 그 손이 이서연에게 닿기 직전 이서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감정의 기복 없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이근식과 부하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서연의 눈빛이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위험해 보였거든요. 일반적인 여성들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맹수가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말도 하시네. 부하 중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좋은데요? 하지만 이근식은 이서연의 차가운 반응에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런 게 또 매력적인데요?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죠. 이근식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친해지면 되니까요. 이근식은 이서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이들이 사라진 후에야 헬스장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근식과의 첫 번째 대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이서연에게는 평온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근식과 부하들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매일 헬스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걸러 하루씩 왔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서연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헬스장이 자신들의 사냥터라도 되는 양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서연이 러닝머신에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근식과 부하들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나타난 이들은 곧바로 이서연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시네요. 이근식이 러닝머신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매일 보니까 정말 성실하시더라고요. 이서연은 러닝머신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근식의 말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근식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운동 끝나면 시간 좀 있으세요? 이근식이 더욱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커피 한 잔 어때요? 부하들도 주변에 둘러서서 이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회원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아예 운동을 중단하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죠. 이서연이 러닝머신에서 내려오자 이근식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몸매가 예술이에요.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한데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이근식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운동에 대해 아는 게 좀 있거든요. 이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근식은 그런 이서연의 반응에 더욱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매일 보는데 계속 모르는 사이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이근식이 집요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술자리 해봐요. 재미있을 거예요.
부하들도 거들어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형님이 술 한번 사자고 하시는데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요? 우리 형님 괜찮은 분이에요. 한번 친해지면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이서연은 이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욱 집요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관심 표현을 넘어서 노골적인 스토킹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곳곳에서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던 다른 회원들도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 회원들은 이서연의 상황을 보며 자신들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 회원이 용기를 내어 헬스장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매니저님, 저 사람들 때문에 운동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없나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서요. 그분들도 회원이시고, 회원이라고 해서 저렇게 다른 회원을 괴롭혀도 되는 건가요? 다른 여성 회원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심해지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어요. 매니저 역시 이근식과 부하들이 단순한 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분위기와 행동 거지를 보면 일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문제를 제기했다가 더 큰 트러블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이서연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결국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어요. 결국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 번만 만나요. 이근식이 이서연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피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매일 여기 오는데 말이에요. 이서연은 이근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와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 드디어 쳐다보시네요. 이근식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시네요. 역시 눈 마주치고 이야기해야 제맛이죠.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형님, 드디어 통했나 봐요. 하지만 이서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이근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이근식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자신이라면 이미 진작에 상황을 정리했을 텐데 민간인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때문에 계속 참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내 방식으로 정리할 때가 왔어. 이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근식은 이서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내세요. 정말 괜찮은 곳 알고 있어요. 이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승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근식과 부하들은 마침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의 진짜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인 그날 이후 이근식과 부하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냥꾼들처럼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어요. 헬스장에서 이서연을 보는 시선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자신들의 소유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며칠 동안 이근식은 이서연에게 구체적인 만남 제안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괜찮은 술집 가요. 맛있는 식당 알고 있는데
같이 가시죠 같은 말들을 끊임없이 던졌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근식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근식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승낙하는 것 같더니 계속 미루기만 하네요. 부하들도 점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여자 우리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 고개 끄덕이더니 뭔가 이상해. 이근식도 내심 짜증이 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이렇게 오래 기다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압박에 금세 굴복했는데 이서연은 달랐어요. 이것이 이근식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확실하게 해야겠어. 이근식이 부하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형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차장에서 기다리자. 헬스장 끝나고 나올 때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야. 부하들은 이근식의 계획을 듣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헬스장 운영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한적한 시간대라 회원 수도 많지 않았어요. 이서연은 마지막 요가 수업을 마치고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이미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이서연이 탈의실에서 나와 헬스장을 나서는 순간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주차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서연이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차장 한쪽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이서연의 군 시절 감각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드디어 나오셨네요. 어둠 속에서 이근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위험한 톤이었습니다. 이근식과 부하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이서연의 앞길과 뒷길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계속 우리를 피하더니 이제는 피할 곳이 없네요. 이근식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이서연을 둘러쌌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몸을 그냥 헬스장에서만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이근식이 이서연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랑 함께 가요. 재미있는 곳 알고 있거든요. 이서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수, 위치, 주변 환경, 그리고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것을 순식간에 계산했어요. 오랜 군 생활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말 안 하시네요? 그럼 강제로라도 모셔가야겠어요. 이근식이 손을 뻗어 이서연의 팔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근식의 손을 피하면서 동시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빨라서 이근식은 허공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뭐야? 이근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부하들도 이서연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어요.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한데요? 하지만 이근식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가 났어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근식과 부하들이 동시에 이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군요. 이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어요. 드디어 말하네요. 이근식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서연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춰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전신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707 특임단 격투 교관이었던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서연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물러서세요. 하지만 이근식과 부하들은 이서연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달려들었어요. 드디어 이서연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한계점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연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이근식과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무모하게 덤벼드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향해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들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서연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이 드디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이서연의 눈빛이 한순간에 변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혹한 전투 기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부하가 이서연의 어깨를 붙잡으려는 순간 이서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왼손으로 부하의 손목을 붙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면서 동시에 오른쪽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어요. 정확히 명치 부분을 겨냥한 일격이었습니다. 으악!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나머지 부하들은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하지만 이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달려들자 이서연은 몸을 낮추면서 뒤돌려 차기를 날렸습니다. 발끝이 정확히 부하의 정강이를 강타했고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이런 미친. 세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의 주먹을 쉽게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관절 기술이었어요. 707 특임단에서 무수히 연습했던 제압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부하는 극심한 고통에 소리를 지르며 항복 신호를 보냈어요. 이근식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평소 주먹 좀 쓴다고 자신했던 부하들이 한 여성에게 이렇게 쉽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근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연은 부하들을 모두 제압한 후 천천히 이근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진짜 군인의 눈빛 같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근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위신이 한 여성에게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이 미친년이. 이근식이 소리치며 이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주먹 싸움에 자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을 해왔고 거의 패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과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이근식의 주먹이 이서연을 향해 날아오자 이서연은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격에 나섰어요. 이서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이근식의 목 부분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경동맥 부근을 노린 정밀한 공격이었어요. 이근식은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서연은 이근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이근식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크게 넘어졌습니다. 이서연은 즉시 그의 등 위에 무릎을 올려놓고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어요. 으악! 이근식이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의 제압 기술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은 이 광경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이근식이 한 여성에게 이렇게 쉽게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형님, 부하들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서연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근식은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넌 누구야? 이서연은 이근식을 제압한 상태에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707 특임단 격투 교관 출신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근식과 부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707 특임단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의 특수부대 중 하나였거든요. 특수부대? 이근식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격투 교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서연이 차갑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부하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헬스장 회원이 아니라 진짜 전문 군인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특수부대 교관 출신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서연이 이근식에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반응하지 않았는지, 왜 계속 참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근식은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고통과 충격, 그리고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저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서연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봐주지 않겠습니다. 주차장에는 이근식과 부하들의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헬스장 회원으로 알려졌던 이서연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주차장에 이근식과 부하들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차의 소리였어요. 이서연이 이들을 제압하는 동안 헬스장 매니저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매니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있던 몇몇 회원들로부터 주차장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밖을 내다본 순간 이근식과 부하들이 이서연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매니저는 즉시 112에 신고를 했던 거죠.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이서연이 이근식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이근식은 바닥에 쓰러진 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이 오면 자신들의 정체가 모두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조직의 실체, 그리고 수많은 정가들이 모두 밝혀질 거였어요.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각자 크고 작은 정가가 있었고,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기록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이번 일로 인해 그동안 조심스럽게 유지해왔던 조직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주변을 밝게 비췄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임 경찰관이 이서연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서연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위로 제압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근식과 부하들을 보고 놀랐어요. 모두들 상당한 부상을 입고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서연의 정확하고 절제된 공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이근식에게 말했습니다. 이근식은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건넸어요. 경찰관이 무전으로 신원 조회를 하자 곧바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근식, 폭력 조직 관련 전과 다수, 성폭력 미수 전과 2건, 공갈 협박 전과 5건. 경찰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부하들의 신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상당한 전과자들이었어요.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범죄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헬스장 회원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였다는 것이 명확해진 거죠.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근식은 체포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왜 하필 저 여자를... 이근식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정말 없었어. 부하들도 하나씩 체포되면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괜히 저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경찰관들은 이들을 경찰차에 태우면서 이서연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서연은 차분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자신의 군 경력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707 특임단 격투교관 출신이시군요.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제압은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요.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더 큰 부상을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경찰관들도 이서연의 절제된 대응에 감탄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면 이들을 더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서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헬스장에서는 소란을 듣고 나온 회원들과 직원들이 주차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과 함께 이근식과 부하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조폭이었다고? 한 회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서연 씨가 혼자서 저 사람들을 다 제압한 거야? 다른 회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헬스장 매니저는 경찰관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주 동안 헬스장에서 다른 회원들, 특히 여성 회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서연 씨는 계속 참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헬스장 내부의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이근식과 부하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서연의 인내심 있는 대응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희롱으로 추가 기소가 가능하겠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근식과 부하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고 얌전한 요가 애호가로만 알고 있었던 이서연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였어요.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니. 한 여성 회원이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이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계속 참고 있었던 거구나. 다른 회원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서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민간인으로 살고 싶었던 바람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속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이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경외감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이근식과 부하들의 조직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다른 범죄들도 연쇄적으로 밝혀지면서 조직 전체가 해체 위기에 몰렸어요. 이근식과 부하들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헬스장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무거웠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회원들도 다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서연은 오늘도 평소처럼 요가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요가복을 입고 매트 위에서 우아한 동작을 취하는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닌 깊은 존경과 경외감이 담긴 시선들이었거든요. 저분이 그 유명한 이서연 씨예요. 새로 가입한 회원이 작은 소리로 다른 회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시래요. 혼자서 조폭들을 다 제압하셨다면서요? 기존 회원이 경외감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서연의 이야기는 헬스장을 넘어서 주변 지역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조용한 요가 애호가로만 알려졌던 여성이 사실은 707 특임단 격투교관 출신이었고 위험한 조직 폭력배들을 혼자서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헬스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서연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표했고 회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다가가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조용한 일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매니저는 이서연에게 다가와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서연 씨 덕분에 헬스장이 정말 안전해졌어요. 이제 모든 회원들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근식과 부하들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의 과거 범죄들도 연쇄적으로 밝혀지면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특히 이근식은 과거의 성범죄 전가들과 합쳐져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된 거죠. 어느 조용한 오후 이서연은 요가 스튜디오에서 혼자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헬스장은 평화로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고 더 이상 누구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이서연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후 평범한 민간인으로 살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 그리고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야 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완전히 과거를 지우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다. 이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하지만 필요할 때는 내가 누군지 잊지 않는다. 이서연의 눈빛이 잠시 결연해졌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했던 날들, 조국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던 시절,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보람스러운 순간들이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여성 회원들이 조심스럽게 이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정말 감사해요. 한 젊은 여성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무서워하고 있을 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어요. 다른 여성도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서연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참지 마시고요. 회원들은 이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헬스장을 나서는 이서연의 모습은 평범한 직장인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힘과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주차장을 걸으며 이서연은 한 달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긴장감과 위험한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상황을 해결했을 때의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 이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이서연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군인이었던 시절의 자신도, 지금의 평범한 시민인 자신도 모두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과거의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동을 걸며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곳은 정말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겠지. 이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도 나의 역할이야. 앞으로도 이서연의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요가 애호가로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로서 말이죠.